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즈다 영화의 그 부제를 보면 왜 여자는 자전거를 탈 수 없나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퀘스천이 되지 않는 네. 물음표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까지 이게 여자는 자전거를 탈 수 없었던 거를 딱 보면서 제가 이 영화 그때 처음 봤을 때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안 돼? 그걸 딱 보면서 이거 많이 다르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은 줄거리를 저희가 뭐 살짝 얘기하자면은 그 영화에서 10살짜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이 자전거를 처음부터 타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이제 그 학교로 가는 길에 그 압둘라라는 자기랑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가 늘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약 올리고. 근데 좋아해서 그런 거겠지. 근데 약 올리는데 걔가 너무 빨리 자전거 타고 도망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도 자전거 있으면 너 잡을 수 있어. 하다가 보니까 자전거를 갖고 싶은 소망이 이 여자한테 생겼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10살 소녀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자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전거 탈 수 없다, 있다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건 남자건 타고 싶으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게 자전거인데 여기서는 여자가 자전거 타면은 무슨 큰일이라도 나듯이 위험한 일을 여자가 하듯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는 일, 운전을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그게 결국 보면 네. 여성의 그 활동, 활동 역량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거기에서 딱 영화에서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남자 아이들이 다 자전거 타고 막 빨리 가는데 여자는 자전거가 없으니까 달려가는 거. 그걸 보면서 저게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딱 가는 게 너무 눈에 저는 확 들어오면서 예. 와. 남자애들만 타요. 네, 그리고 네, 이 네. 열받은,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서 압둘라를 잡으러 가고 싶은데 자전거 자기는- 타고 도망가니까 못 가니까 계속 뛰는 거야. 뛰는 거예요. 뛸 수밖에 없는. 뛰는데 열받았어. 그렇죠. 근데 네. 뒤에 그 영화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여자 어른들도 한 얘기가 엄마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여자는 자전거 타면 안 된다. 어떻게 너는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그리고 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너는 자전거를 타면 안 돼. 네. 어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이 와즈다는 10살이고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여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돼? 왜 내가 자전거를 타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내가 이제. 선택한 거를 왜 할 수 없냐는 게 와즈다의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어른들은 네. 여성 어른들은 이제 다 이미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자는 뭐 자전거 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였는데 와즈다는 어리고 내가 왜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든 여자아이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런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예, 자기가 살겠구나. 주관적으로 예. 결정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여성을 대변해서 이 영화를 탁 선보인 거죠. 네. 사람들한테. 예. 예. 그래서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영화에서 이제 그 사회의 문화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요. 외출 시에 여자는 얼굴과 몸을 노출하면 안 되고 남성 가족이 아닌 남성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성 전용 장소 외에 단독으로 공공 장소를 이용할 수 없고 입후보미 투표도 할 수 없고 자전거도 타면 안 되고 문화활동 영화나 음악 무용 등 문화활동도 안 되고 허가증 없이는 운전할 수도 없고 여행 갈 수도 없고 이런 나라 이제 작년인가 아마 이제 여성한테 네, 운전하는 게 네, 사회됐죠. 자유로워졌어요. 네, 제가 자유로워졌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있어요. 걔도 네. 압둘라 뭔데? 하여튼 그 왕자가 요번에 하면서 제가 이거 그 사라마이 스타트 뉴스 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 그 운전하는 거를 해줬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저런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비슷했던 것 같다.
아, 예, 네. 우리나라 네. 별반 다를 거 없었죠. 예. 우리나라 뭐, 여기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안 좋게 본 거 세 가지.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자전거 탈 수 없다는 거, 네. 그거 안 좋게 봤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성이 조언하는 거. 아직도 조언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여자애가, 설치 비용에 턱 쉽죠. 아, 백설공주님 죄송한데요. 저희 여기 조명 있어요. 지금 조명 켜놨는데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조언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아이 못 낳는다고 엄마가 남자아이 못 낳는다고 두 다시 번째 결혼하는 거? 다시 결혼하는 거. 예. 이런 것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 네 가지구나. 하나는 히잡 쓰는 거. 히잡 쓰는 거. 이거 진짜 얼굴을 싫어요. 예. 가리는 거. 네, 여자들 이렇게 이 가리는 거 그거 너무 싫은데 이 나라에서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반 근데 그게 딱 눈에 보이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아시지만 히잡을 예전에 이제 그 쓰개치마? 아랍에서 그쵸. 지금은 옛날에는 쓰개치마를 예, 썼던 거지,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안 가리고 다니면은 막 낮에 못 돌아다니고 그렇죠. 예, 저녁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간 틈에 그래서 이렇게 등 들고 다녔대요. 여자 이렇게 쓰게 쓰고 그 앞에 이제 예. 노비라 그러면 좀 시종이 이렇게 불을 비추고 예, 불을 비추면 그때 다닌 거야. 그때 잠시 마실 나갔다가 잠시 1시간 만에 이제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들어오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낮에 다닐 수 없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축제날 이럴 때는 좀 나와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여성들이 낮에 다닐 수 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네. 막 돌아다니면 안 돼. 근데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게 아직도 저러고 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뭐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못 타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네. 근데 지금도 저러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네. 여전히 그러고 여전히 사는 근데 있죠? 이게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네. 역사가 시작되고 네. 여성들이 어느 순간에 억압받기 시작한 시기가 있어요. 그 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평등하게 살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심했던 시기가 조선시대였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아랍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그 시대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 참정권이 된 지 영국도 그 여성 그렇죠. 참정권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9세기 말.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불과 100년 안 되는 시대, 100년, 200년 사이에 여성이 되게 막 그 참정권도 갖게 되고, 그리고 뭐 남성과 동등하게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불과 몇 년 안 됐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사실, 너 자전거 타지 마. 자전거 타면 여자는 뭐 임신을 못 해. 뭐 그런 얘기, 애 떨어져. 막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얘기들 네, 들은 적 그 있어요. 자전거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그런 얘기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크게 타지 말라는 그런 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도 아직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으로 살아보니까 중간중간에 남자와 되게 차별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남자 먼저 해야 돼. 뭐 너는 하면 안 돼. 넌 여자잖아. 뭐 넌 남자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이 정도의 차별을 받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영화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저거는 뭐 어떡하냐 저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옷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아니면 회색, 하얀색. 네, 차도로 다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무슨 정말 회색으로 이렇게 회색 가운같이 애들이 옷을 입고요. 여자들은 다 이렇게 치마처럼 된 건데 가운같이 입고 안에 옷을 다 입어가 보니까 네. 회색,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위에 가리는 거죠. 회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차도르. 그러니까 이걸 두건이라 그래야 되나? 베일이라 그래야 되죠? 맞아요? 베일이라 그러나요? 차도르 차도르. 말고 아이들이 쓰는 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뭐라고 그러지? 이름이 하여튼간 이게 뭐 그렇게 베일. 계속 쓰죠.
네. 베일, 너는 왜 베일 안 쓰고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베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두 개밖에 없어. 검정색 아니면 회색. 그리고 남자들은 보니까 다 흰색.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옷 색깔이 세 개밖에 없어. 근데 내가 너무 신기했던 거는 백화점 가니까 빨간색이 있더만요. 속에다 입는 옷. 빨간색 드레스가 있더라고요. 아, 저기 빨간색 차도로도 있긴 한데 집에서만 하고 저 빨간색 차도로는 밖에 쓰고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색깔이 너무 다양치가 않아.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사람의 그런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좀 그 색깔이 있는 그리고 꽃무늬 저기선 입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옷을 한번 입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좀 사회가 열려 있으면 다른 이렇게 문물들이 들어오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운전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데 다른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살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딱 들어오면 갑자기 자기가 하던 운전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딴 데서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나라의 그 어떤 보수성들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어놓는 거. 열어놓으면은, 나랑 다르네? 쟤네들은 근데 저렇게 하네? 그 예전에는 보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도 되게 그랬던 게, 여성이 네. 말을 탈 때, 이렇게, 지금은 딱 말 가운데에서 딱 양쪽에 다리 놓고 타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타는데 여자는 그렇게 타면 안 된다 그랬대요. 영국에서. 아,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타야 되잖아. 옆으로 탄 거죠. 황당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제가 그 여성분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여행을 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이사벨라 누구였는데? 아, 예. 이사벨라 버진가? 예. 근데 그분이 네. 하와이를 갔었대요. 예. 하와이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서 말을 타고 가는 걸 보고 저렇게 타도 되는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영국에서, 유럽에서는 아무도 여성들이 이제 말을 탈 때 그렇게 타지 않았던 거죠. 뭐 요조숙녀는 네, 뭐 그렇게 맞아요. 말을 타면 예.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배운 거야. 그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하와이를 딱 갔는데 여자들이 다리를 쫙 쭉 벌리고 이제 다 네. 이렇게 말 타고 가니까. 네, 그걸 보고서 이제 자기도 이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데 가서는 이제 제대로 말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사는 동네에선 저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와즈다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와즈다의 엄마도 그러고, 와즈다 학교의 그 선생님도 그렇고, 여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막 네, 하잖아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와즈다라는 아이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에서는 여자들이 자전거 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 얘기 했어요. 네. TV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 여자들은 다 자전거 못 타던데 왜 왜 나는 우리 타면 못 타? 안 돼? 그리고 다른 나라 여자들은 이거 안 썼잖아. 베일. 그러니까. 그걸 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이게 불공정하다는 걸 몰라. 그렇죠. 그런데 얘가 그거를 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건 아니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매니큐어 칠하면은 퇴학당하거든요,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그거 악한 행동이에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교장실에 불려갈 만큼 악한 행동인 거예요. 매니큐어 칠하고 막 그런, 좀 그런 막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되게 이상한 잡지 같은 거 보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일인 거예요. 되게, 교장 선생님이 데려와가지고 너는 악한 일을 한 아이들이야. 그래서 내가, 뭐야, 매니큐어 칠하면 왜 악해?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학교에서 막 그랬을걸요? 매니큐어 뒷골목 칠하면.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선생님이 쫓아와서 그렇게까지 검열하는지는 모르지만 몰래. 맞아. 막 저도 그랬을 거예요. 생각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그러지, 때 막 몰래. 매니큐어 칠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 파마해도 안 됐고 우리가. 우리 때는 당연히 그랬거든. 네, 안 됐거든. 화장하면 혼나고. 그렇지. 근데 지금 애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뒤에서 했지. 그렇죠. 이렇게 교장실에 불려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별반 다를 게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성이 그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구나를 알게 되고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와즈다라는 이 10살짜리 소녀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영화입니다. 되게 네. 저는 되게 감동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그 자전거를 갖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 자기가 벌어. 수단이 있어. 본인이. 그래서 10살짜리 아이가 팔찌를 만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나라 돈으로는 그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80리라래. 800리라. 800리라래요. 근데 얘가 파는 그 팔찌는 1이란가? 그래요. 그게 600원이래요. 그리고 자전거는 22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600원짜리를 계속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팔려면 뭐 38개인가를 팔아야 된다. 380개를 팔아야 된다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막 고민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조금씩 그거를 모아가면서 그거를 살려고 하는 의지를 막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하나 생기죠. 네. 돈을 벌 수 있는 대회? 일이 생겨요. 학교에서.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 경전 암송대회를 하겠다. 꾸란 암송대회를 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기면 800리라가 아니라 1000리라. 1등 하면 상금이 1000리라를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하죠. 열심히 해서 1등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얼마나 자전거가. 사고 싶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머리가 좀 좋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이 암송을 5장이나 앞에 해야 되고 원래는 꾸란 안 읽어요. 얘는 선생님이 꾸란 읽으라고 했을 때 뒤에 서가지고 꾸란 안 읽다가 혼나고 또 선생님이 신발 다른 애들처럼 구두 예쁜 거 신으라는데 운동화 막 하얀색 입고 검정색 들어간 거 신어서 혼나고 뭐 그렇게 막 혼나거든요. 네. 얘는 무조건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잘 안 하는 애예요. 네. 근데 갑자기 근데 본인이 경전 암송대회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모범생이 되면서 선생님한테 교장실에 찾아가가지고 저 이제 성경 암송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 암송반에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러고 종교반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막 되게 모범생처럼 행동하고. 근데 저는 나중에 와스다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오직 자전거를 사겠다는 그 일념하에 1등을 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와스다는 정말 순진하게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한 거죠. 자전거 사려고 한다 그랬더니 여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다가 기부를 하라 해서 딱 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가 1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마음대로 걔가 탄 상금을 갖다가 기부를 시키냐고. 말도 안 와. 되죠.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에요. 수 없는 일인데 그런 1등 일을 했는데 하더라고. 결국에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영화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 꿈이 사실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이 와지다라는 아이가 되게 뭔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는 그런 어른들은 자기 설득을 못 시켰어요. 교장 그쵸, 선생님이나 그쵸. 선생님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 엄마가 변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얘 엄마가 절대로 자전거 타면 안 되고 널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막 그 옥상에 압둘라가 자전거 있잖아요. 되게 뭐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죠. 막 장난치고 하는데 압둘라가 막 너무 압둘라랑 이 10살짜리 소녀와 소년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산골 소년 이야기처럼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니 저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그쪽 아이들이나 하는 게 다 똑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똑같은데 이 아이한테 자전거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배우는 거를 엄마한테 들키기도 하고 엄마가 엄마한테 계속 사달라고 졸르거든요. 왜 여자는 자전거 탈 수 없냐고. 엄마 나는 꼭 사고 싶다고. 그런데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엄마가 얘가 이제 경전 대회에서 1등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 살려는 건 알지만 엄마가 옆에서 개인 교습처럼 이 아이가 꾸란 암송하는 거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엄마가 나중에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걸 보고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엄마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예, 그래서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지원해 주니까 되게 좋다. 그리고 와스다 보면서 이게 뭐 아랍에 살던 한국에 살던 밝고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자기 네, 목표를 맞아요. 이루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디나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와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탈 수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자전거 타게 타게 됐어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이 영화 하나를 통해서 영화의 힘인 거죠. 네. 응? 이 영화 하나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고, 그 감독의 의지가 있고, 뭐, 이 연기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의 염원이 그 안에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신중기 님이 아까 히잡이 화려합니다. 여러 색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암만 그래도 히잡은 히잡이지. 아, 그 좀 화려한 색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보통 여자들이 다 검정색 네. 아니면 그 회색 네, 이렇게 그렇죠. 히잡을 쓰고 다니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회에서. 아마 아프리카 이쪽에는 좀 화려한 히잡이 있나요? 아니면 잘 다른 모르겠어요. 근데 쪽인가요? 하여튼간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기 뭐 예. 보수적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아주, 예, 보수적인 맞아요. 예. 국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라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오고 또한 이런 영화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딴 나라에서 다 자전거 타고 있는데 자전거 못 타던 문화가 바뀌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는 이제 여성이 운전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늦게 변해? 하고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네.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나는 것이 아주 예, 너무 이렇게 반가운 네. 예. 그리고 신중기 님이 꼬란 아니고 코란이라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스페인식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정 대표가 영국식 발음을 하듯이 저는 스페인식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꼬란,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어쨌든 코란, 예, 네. 코란이 코란 경전대회 나가서 1등한 와즈다. 그러나 네. 거기서 받은 상금으로는 자전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슬펐어요. 상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1등 했다는 상장을 집에 갖고 왔으나 그 상금을 받지 못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썼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자기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버림을 받았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못했다는 이유로 아빠가 다른 결혼을 또 선택합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뭐 순간순간 기쁘고 또 엄마와 자녀의 그 사랑도 있고 남편과 부인의 그런 애틋한 그런 정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여성이 처한 현실로 봐서는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이 영화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화두 그러니까 여성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대해서 해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화가. 뭐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뭐 되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계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그 차별과 그다음에 그 차이에 대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네. 되게 이렇게 재미도 있고 네. 좀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네. 사회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보통 보면은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분석을 좀 해줘요. 그래서 이 성별이나 나이를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주는데 20대가 제일 많이 봤어요, 이 영화를. 그렇구나. 그리고 20대에서도 여성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영화는요, 여자만 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래도 남자가 많이 봤네? 39%나 봤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30, 40대, 50대도 많이 봤으면 저희 이제 채널의 장점이 더비피십이 40, 50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30, 40, 50대도 10살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들 보시는 게 아니라 10살짜리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 10살짜리의 시각으로 이 사회의 부조리 네. 그리고 사회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거든요. 그런 시간인 거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드리자면은 그 이슬람이 원래 여성 차별적인 종교냐 이렇게 좀 하나 질문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차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평등하다라는 구절이 있지만 그러면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고 전통과 문화로 이렇게 다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난민 인권센터인가 거기서 연구한 거, 그러니까 이슬람이 정말 여성 차별적인 종교인가라고 하면서 글을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볼 때도,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코란 자체에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코란을 종교를 기득권자들인 남성이 취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그 그쵸. 코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여성을 억압하게 하고 차별적 인식을 거기서 뽑아내서 차용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시대가 지금 뭐 거의 뭐 네. 2000년 정도 지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똑같이 아직도, 적용을 하면 네. 아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문화도 달라졌고 사람들도 달라졌는데 그렇게 뭐라 그러죠? 굉장히 경직되게 적용해서 네. 누군가가 차별을 만들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그렇죠. 더 억압이 여성이나 강화되죠. 사람들에게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자유나 인권이나 평화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종교를 통해서 오히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쟁도 더 만들게 하고 그 사회적 문제들도 더 가중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를 통해서 그렇죠. 종교는 그런 걸 가지지 않았어요. 코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더 평등하게 이야기하고 뭐 구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코란도 그렇고 저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 경쟁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종교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종교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차용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그 종교적 형태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들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이 활동들을 더 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